네, 안녕하세요. 시즌이라 요즘에 많이 바쁘네요. 자전거들 잘 타고 계시죠? 네, 오늘은 효율적으로 걷선을 재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걷선을 재단한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일반적으로 앞뒤 기어가 달려있는 자전거라고 하면은 총 4개의 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변속선이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선이 있죠. 앞 변속선, 뒷 변속선, 앞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 그렇게 해서 4개의 선이 있어요. 요즘에 앞이 싱글인 경우들도 있죠. 그럼 3개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겉선이 있고 속선이 있는데, 이 속선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을까요? 이거를 개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물이 이렇게 꺾어서 가는 것보다 일직선으로 돼서 가는 게 훨씬 더 저항이 덜하겠죠. 쉽게 흘러가겠죠. 만약에 이렇게 배 꼬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속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만큼 저항이 생기겠죠. 그 저항을 줄여주는 방법과, 그리고 핸들을 좌우로 틀었을 때 얼마만큼 선을 잘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자전거가 있죠. 자전거가 있고, 이게 MTB가 될 수도 있고 로드가 될 수도 있어요. 겉선을 새로 교체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눈대중으로 이쁘게 이렇게 가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핸들을 좌우로 꺾었을 때, 자, 이 핸들이 최대한 꺾이는 각도를 한번 보시면 한 이 정도까지 꺾일 수가 있겠죠. 꺾였을 때, 자, 쉽게 보이는 변속선으로 해 볼게요. 뒷 변속선이 꺾였을 때 돌아가죠. 그러면 이 헤드 쪽에 닿으려고 하겠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 헤드 튜브 있는 쪽에 살짝, 이 오른쪽은 닿죠. 하지만 완전히 말리진 않아요. 이 선이 만약에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핸들이 돌아가다가 얘네들이 당기고 있으니까, 자, 얘네들이 당기고 있으면은 여기에 걸려 가지고 핸들이 돌아가지 않겠죠. 이 길이를 짧게 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길어요. 이 핸들을 좌우로 틀어서 선들이 프레임에 간섭이 생기지 않는지, 그리고 핸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거기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길면은 움직이는데 지장은 없겠죠. 하지만 너무 길게 되면은 앞쪽으로 선이 막 삐쭉 튀어나온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 변속기나 브레이크 선을 잡을 때는 핸들을 좌우로 끝까지 틀었을 때 저항이 걸리지 않는지, 닿지 않는지 보시고 그 정도 길이를 가늠하시고 자르시면 돼요. 너무 타이트하게 자르면은 얘네들이 돌렸을 때 아마 이렇게 말리겠죠. 말리게 되면 이쪽에 스크래치가 많이 날 거예요. 말렸을 때 이 부분이 살짝 뜰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은 프레임도 보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모양도 이쁘게 잡히겠죠. 요즘에 마운트들 많이 쓰시잖아요. 앞쪽에 이제 속도계라던가 뭐 블박, 라이트 이렇게 마운트를 많이 쓰시는데, 아무래도 마운트가 나오게 되면은 선들의 간섭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마운트 때문에 간섭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마운트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잡아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블박이라던가 라이트에 간섭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길이를 잡으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겉선 재단을 핸들이 좌우로 잘 꺾이게 잡아 놨는데 스텝 높이를 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상태에서 선이 잘 잡혀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 내리면은 선이 조금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겠죠. 하지만 이 스템이 밑에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선을 타이트하게 잡아 놨는데 스템을 올리게 되면 선이 당겨지죠. 선이 당겨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프레임에 간섭이 생기거나 아니면 핸들을 좌우로 꺾었을 때 프레임에 닿아서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을 잡으실 때 나한테 맞는 스텝 높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선을 재단을 하는 게 좋겠죠. 앞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좌우로 틀어도 말릴 일이 없죠. 그냥 레바 쪽에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죠. 포크랑 같이 움직이니까 앞브레이크는 프레임에 닿을 일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짧게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스템을 갖다가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바짝 당겨지는 거예요. 바짝 당겨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얘네들이 이쪽으로 더 가려고 꺾이겠죠. 이렇게 꺾여 가지고선 브레이크를 잡거나 아니면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스페이서링을 조금 더 밑으로 넣어 가지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선이 짧으니까 여기에다가 배럴 어저스트를 집어넣었어요. 번데기 같이 생긴 거 아시죠?
배럴 어저스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연장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별로 좋지는 않죠. 그냥 바테에 풀고 선을 다시 재단을 해서 끼워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겉선을 세팅을 하기 전에 스템의 높이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겉선을 재단을 해서 끼워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뒷브레이크의 겉선인데요. 가다가 이렇게 꺾였을까요? 그냥 일자로 딱 가면은 깔끔할 것 같은데 왜 꺾였을까요? 얘네들은 움직이죠. 이 두 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야지. 만약에 이게 일자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당겨지면서 캘리퍼가 한쪽으로 붙을 거예요. 그런 분들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선이 너무 짧아 가지고선 이 캘리퍼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한쪽으로 붙는 거예요. 분명히 센터를 잡아놨는데 잡으면 다시 붙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조금 더 길게 해서 잡아 주시면은 해결이 될 거예요. 이거는 뒷변속기 겉선이에요. 뒷변속기 겉선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따라서 뭐 여기에서 튀어나와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멀리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 이 곡선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꺾여 있죠. 만약에 얘네들이 아주 길면은 보기도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꺾여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좀 여기서 짧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속선이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조금은 저항은 생기겠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원같이 곡선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좋죠. 하지만 뒷변속기는 움직이죠. 자, 이 곡선하고 제가 변속을 했을 때 곡선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더 올라갔죠. 이 변속기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을 잡으실 때 얘네들이 풀 이너 안쪽까지 들어갔었을 때 이 각도와 나왔을 때 각도를 가늠을 하고선 이 겉선을 재단을 해야 되겠죠. 그냥 이 상태에서 짧게 해도 괜찮겠네 그래서 이 정도를 만약에 잡았어요. 이렇게 좀 짧게 잡았어요. 그런데 움직였을 때 풀 이너로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저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항이 생긴다는 게 변속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타이트해져서. 그런 경우에는 겉선을 다시 재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속선을 거기에 맞춰서 잘랐으면은 속선도 갈아야 되겠죠. 부드럽게 선들이 벨에 꼬이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유압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기름이 들어있으니까 속선이 움직이고 할 일이 없죠. 안쪽에서 유압이 작동을 하는 거니까, 기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많이 꺾여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앞쪽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앞쪽에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